KBS의 아침 스튜디오는 원래 햇살로 하루를 연다. 그런데 그날은 박수가 먼저였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켜지기도 전에 객석에서 솟구친 온기가 천천히 세트를 감쌌고 진행자의 멘트가 마치 파도 뒤에 오는 잔물결처럼 느리게 따라왔다. 가운데 자리엔 히트곡 공장장으로 불려온 작곡가 조영수 그리고 모니터 뒤쪽 일부러 빛이 덜 닿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가수 이찬원이 있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연달아 호명되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은근하지만 깊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음악과 인생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꺼내 보이겠다는 약속이 침묵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다. 조영수는 와인비 포켓칩으로 넥타이 매듭을 가볍게 눌러 정리하더니 자신의 커리어를 화려하게 늘어놓는 대신 나는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선을 그었다. 그러고는 멈칫 고개를 들어 한켠을 바라봤다.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이찬원을 비쳤다. 그는 익숙한 미소로 렌즈를 맞받았지만 객석에선 작은 환호가 먼저 터졌다. 조영수의 입에서 조용한 폭탄이 떨어진 건 그 다음이었다. 올봄이었죠. 후배 프로듀서가 40초짜리 직캠을 보내왔어요. 작은 지역 무대였는데 음향이 엉망이라 악기 소리도 다 번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소리만은 관객 심장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원석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스태프 몇이 모니터 앞에서 서로 눈을 맞췄다. 그가 말하는 전윤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트로트 DNA를 가진 가수를 찾는다 고 5년을 전국 행사장을 돌았습니다. 조영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전통과 현대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오래된 붓으로 새 그림을 그리는 느낌 또는 새 색으로 오래된 선을 더 깊게 덧그리는 느낌. 과분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는 이찬원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비웃듯 조영수는 단단하게 못을 박았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수는 드뭅니다. 이 친구가 부르면 듣는 사람이 이유 없이 가슴이 시려져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녹화 중반 아직 제목조차 붙지 않은 신곡의 스케치가 공개됐다. 믹싱도 마스터링도 거치지 않은 데모였지만 건반이 첫 음을 누르는 순간 스튜디오는 고요로 잠겼다. 포근한데 어딘가 서늘한 바람이 함께 들어오는 피아노 전주 뒤로 익숙하면서 낯선 이찬원의 가이드 보컬이 스피커를 타고 번졌다. 익숙해진 거리 위에 낯설어진 그대 뒷모습. 단 몇 소절뿐이었지만 그 울림은 스웨터 속으로 스며드는 모닥불 냄새처럼 오래 머물렀다. 조영수는 웃으며 스태프들이 이대로 내자니까요. 라고 농담했지만 뒤이어 나온 비하인드는 훨씬 진지했다. 이 멜로디는 10년 전부터 그의 베개맛에 붙어있던 미완의 손글씨였고 몇몇 가수들의 목소리를 지나 결국 봄날의 미팅에서 처음으로 완성될 자리를 찾았다는 고백이었다. 녹음은 2번의 세션 합쳐 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보통 가이드를 잡아도 3테이크는 기본이에요. 근데 첫 테이크가 끝났을 때 서로 얼굴만 봤죠. 더 뭘 하죠라고 조영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그 장면을 떠올렸는지 이찬원의 어깨도 그제야 긴장을 내려놓았다. 제가 더 떨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는데 녹음실 문턱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을 끄고 헤드폰을 쓰니까 20살 때 처음 섰던 포천 장터가 떠올랐습니다. 여름밤 더운 공기 골목에서 올라오던 전기구이 냄새 장터 불빛 그래서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왜 그 장터가 지금의 녹음실을 편안하게 만들었냐는 질문에 그는 잠깐 말을 고르고 아주 조용한 문장으로 답했다. 힘들던 밤 언덕배기에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무대 위의 노래가 제게 그런 증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고 객석 어딘가에서도 훌쩍 임이 번졌다. 조영수는 그를 바라보다가 장난기 섞인 미소로 덧붙였다.
이 친구는 행사장 군부대 재래시장 개막식까지 1000번 넘게 돌며 호흡을 길렀어요. 스포트라이트 빨리 받는 게 꼭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증명한 셈이죠. 그러고는 이찬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물을 깊게 팠으니 이제 맑은 강으로 흘려보냅시다. 방송 말미 제작진의 깜짝 카드가 펼쳐졌다. 스크린이 올라가고 미니밴드가 등장하자 조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더니 건너편에 이찬원을 손짓으로 불렀다. 제목은 아직 비밀이지만 여기서 1분만? 이찬원은 짧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건반이 숨을 들이쉬듯 첫 음을 내자 그는 놀랄 만큼 담담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골목 끝 흩어진 꿈들이 발미돼서 반짝 90초 동안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리버브 없이도 홀을 가득 채운 울림 숨소리 하나가 곧 감정선이 되는 드로잉 1분이 끝나자 소리 없는 정적이 먼저 찾아왔고 그 뒤에야 박수가 도착했다. 진행자는 눈가를 훔치며 생방의 위험 때문에 보통은 라이브를 최소화하는데 방금 건 사전음원이라 착각했어요 라며 혀를 내둘렀다. 녹화가 끝났지만 복도는 더 뜨거워졌다. 스태프들은 진짜 방금 완창나며 데모 파일을 서로 확인했고 대기실 앞에서는 예능작가가 명함을 슬며시 건넸다. 조영수가 이제 바빠지겠네라고 중얼거릴 때 이찬원은 두 손을 모아 아직도 꿈꾸는다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덧붙였다. 다음 달 양평농 사일은 꼭 가야 해요. 흙 밟아야 목이 풀립니다. 공연과 방송 그리고 땅 그의 목소리를 지탱하는 루틴의 좌표들이 분명했다. 방송 직후 반응은 정강석화였다. 공식 클립은 업로드 30분 만에 10만을 넘겼고 포털 실검엔 이찬원 조영수 신곡이 나란히 올라탔다. SNS는 담백함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다. 조영수의 발굴려 또 한 번 찍면 같은 반응으로 뜨거웠다. 한 평론가는 한국 트로트가 서사와 감정의 데이터를 동시에 탑재하는 2.0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장면이라고 해석했다. 화려한 수사와 별개로 당사자는 조용히 다음 좌표를 찍었다. 노래를 들려준 다음 날 그는 강원 산불피해 임시 숙소로 향해 소규모 위문 공연을 열었다. 마을 회관의 마이크는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관 구석까지 닿았다. 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손수건 대신 작은 쪽지를 꺼내 쥐어주자 그는 민망한 듯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역 기자는 기사 말미에 조그맣게 적었다. 낯선 가수가 아니라 오래된 이웃처럼 다정했다. 며칠 뒤 공개된 미공개 영상 2편은 불시에 다시 바람을 넣었다. 녹음실 메이킹 필름 속에서 조영수는 콘솔에 팔을 괴고 이 목소리는 진심으로 대기실 토크에서는 이찬원이 데모를 들려드리고 잠들려는데 새벽 2시에 내가 만든 노래 듣고 울어도 되냐라는 문자가 왔다며 웃었다. 발매일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하늘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나는 힌트만 남겼다. 팬들은 캘린더의 가을 주말을 동그라미로 채웠고 음원 플랫폼과 차트사는 발매 시간을 먼저 잡기 위해 파트너십 제안서를 부지런히 보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엔 조영수 곱하기 쌓인 이찬원 제작 다큐라는 프로젝트가 생겼고 하루 만에 목표에게 배를 넘겼다. 행복한 소란의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다시 작업실로 숨어들었다. 조영수는 스트링을 조금 걷어내고 브러쉬 드럼을 더 살리자고 제안했고 이찬원은 헤드폰을 벗으며 그러면 호흡이 더 들릴 거예요. 그게 이 노래의 심장 같아서요 라고 받았다. 20여 명의 연주자들이 대기하는 사이 두 남자의 대화는 동네 악기점에서 나눌 법한 담백함으로 흘렀다. 세션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마지막 불을 끈 뒤 둘은 동시에 휴대폰 손전등을 켜왔고 끝에 쓰인 한 문장을 비춰 읽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건 마음의 소리. 오래전 조영수가 메모지에 적어 몇 번의 이사를 거쳐도 버리지 못했던 문장. 이찬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 이 문장 앨범 자켓 뒷표지에 그대로 넣으면 어떨까요? 잠깐의 침묵 끝에 조영수가 웃었다. 자켓보다 라이너 노트 첫 장이 더 좋겠네. 음악은 듣는 순간 끝나지만 마음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깊어지니까 여전히 묻는 이가 있을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2,000원인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소리가 준비되면 세상이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날 아침의 무대는 그저 토크쇼의 한 코너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숨겨지던 보석이 처음에 뼈를 만난 순간이었다. 그 반짝임은 더 이상 작은 주머니 속에 담겨있지 않다. 오래된 악보, 오래된 마이크, 오래된 꿈, 모든 보레뎀이 한자리에 모여 새 계절을 예고한다. 가을 하늘이 높아질 무렵 우리는 아마 다시 마이크 앞에 선 두 사람을 볼 것이다. 그때쯤 오늘 스튜디오에 흘렀던 첫 소절이 얼마나 값진 예고편이었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모를지 모른다. 그 1분의 라이브가 한 장의 음반을 넘어서 한 시대의 정서를 바꿔놓는 시작이었다는 걸. 음악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세상을 업데이트한다.